모하비 두 번째 출고 시승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모하비를 타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나 사용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AS 부분인데요. 대부분 요즘 차들 경우 럭셔리 버전들은 5년 12만 킬로 서비스를 갖고 있어요. 근데 모하비 같은 경우는 일반 차량처럼 파워트레인 쪽은 5년 10만 킬로, 그리고 전장하고 일반 부품은 3년 6만 킬로를 서비스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안개등을 꺼두었을 때는 코너링 램프 역할을 합니다. 헤드램프가 풀 어댑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운전석 쪽 안개등이 켜졌다가 또 조수석 쪽 안개등이 켜졌다가 스무스하게 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안개등을 켜놓지 않으면 코너링 램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안개등이 켜있는 상태고요. 안개등이 켜있는 상태에서는 코너링 램프가 동작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안개등을 만약에 꺼두셨을 때는 골목길이나 우회전 좌회전 같은 데를 할 때 코너링 램프가 켜지면서 좀 더 안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하비 하체를 보고 있는데요. 네, 쇼바가 조금 더 수직으로 개선이 됐다고 하죠. 승차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제 고객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상품성을 높이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을 텐데요. 저렇게 구조적인 부분까지 바꿨다 그러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현대나 기아차가 이제 똑같은 플랫폼을 쓰는 소나타나 K5 그리고 그랜저나 K7을 봤을 때 하체가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저희가 차를 타보면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네, 그 이유는 대부분 고무 부싱의 경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같은 차다 하더라도 그리고 똑같은 구조를 가졌다 하더라도 서스펜션 쇼크 업셔버의 감쇄력, 스프링 레이트 그리고 이 관절 부위에 들어가는 고무들의 부싱의 경도를 어떻게 튜닝하느냐에 따라서 차가 소프트해지고 또 단단한 느낌이 나고 코너링 시 아니면 또 핸들의 민첩성, 반응 속도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모하비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을 개선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레임 바디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프레임 바디가 없으니까 이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거나 배기구가 지나가는 쪽이 움푹 파여 있는데 이 모하비 같은 경우는 이쪽 앞쪽에 미션이 들어가는 쪽을 빼고는 좀 바디가 평평한 편이죠. 쑥 올라간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타서 봐도 뒷자리 같은 경우 가운데 쪽이 많이 올라오지 않고 터널이 없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프레임 바디의 장점이죠. 모하비의 휠 타이어는 265, 50, 20 20인치 순정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M+S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M+S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4계절용 타이어예요. 사륜구동인 것을 감안한다면 겨울에도 뭐 특수한 목적으로 어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나 이렇게 언덕이 많은 지역에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면 스노우 타이어, 윈터 타이어를 굳이 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모하비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견인고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차체에 붙어 있는데요. 뒤쪽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 머플러 옆쪽에 보면 이쪽에서 잘 안 보이나요? 머플러 배기구 바로 옆쪽에 보면 견인고리가 차에 붙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없고요. 요소수통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수석 뒤쪽 머플러 옆에 있는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이 견인고리를 여기다 걸고 견인을 하게 되면 이 각도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뭐 범퍼가
훼손될 수 있는 각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견인고리가 좀 더 내려오던지 뭐 연장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견인고리 앞쪽의 경우는 괜찮습니다. 네. 범퍼하고 간섭 없게 네, 요렇게 네. 조수석 쪽에 하나, 운전석 쪽에 하나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뒤쪽은 왜 저렇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리고 모하비를 이제 며칠 제가 타고 다녔는데요. 그 단점을 좀 얘기해 보자면, 공조 장치가 앞쪽을 켰을 때 뒤쪽이 바로 연동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서, 공간이, 실내 공간이 넓은데 앞쪽 에어컨만 동작을 하게 되면 차 실내가 시원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또 이제 겨울에는 반대로 따뜻해지려면 한참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따뜻하게 시원하게 보내려면 직바람을 이제 맞아야 돼요. 송풍구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 또는 따뜻한 바람을 바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불쾌하다고 해야 될까요? 젊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나이가 점점 먹으니까 너무 시원하거나 너무 따뜻한 거를 직접적으로 바람을 맞는 게 싫더라고요. 근데 공간이 크니까 뭐 어쩔 수 없겠죠. 카니발이나 팰리세이드도 이 부분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 세단 같은 경우는 실내가 이렇게 넓지 않으니까 공기가 좀 더 빨리 전체적으로 훈훈해지고 또 시원해지니까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락을 걸면은 뒤에가 작동을 못 시킬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 바람은 6단계까지 가능하고요. 냉온 같은 경우는 냉 3단계, 온 3단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온도로 맞추기는 힘들고 이게 좀 애매모호하네요. 이게 꺼지는 건 없고 차가운 거 아니면 따뜻한 거 요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3단계 정도면 따뜻하고 시원한 거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모하비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라이트의 위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와 똑같은 조사각을 갖는다 하더라도 더 멀리까지 라이트를 비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밤운전 시, 야간 운전에 더 멀리까지 라이트를 비치기 때문에 시야가 좋고요. 운전자의 높이, 머리 위치가 승용차에 비해서 또 높기 때문에 더 멀리까지 보여요. 근데 좀 단점으로 보자면 라이트의 위치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보다 좀 더 높기 때문에 눈뽕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죄송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운전자의 시트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중앙분리대의 높이에 따라서 반대쪽에서 오는 차들의 또 눈뽕을 또 저희가 맞게 되죠.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차가 좀 많아서 한 80km 정도 전후 속도로 주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서 한번 차의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켰더니 이쪽에 좀 고속도로다 보니까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이렇게 고속도로 주행 보조라고 아마 표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크루즈 컨트롤은 (81km로) 이제 셋업을 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켰더니 핸들 자동 조향까지 다 같이 켜지네요. 한 번에 속도를 100km까지 올려볼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차 그림 앞에 보면 앞차와의 간격이 지금 점 하나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 점 같은 경우는 앞차와의 거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제 4, 3, 2, 1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점이 하나가 표기됐을 때는
앞차와의 거리는 약 15m 정도? 네, 15m에서 한 10m, 15m 이 정도 간격으로 탄력적으로 거리가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점을 하나 늘릴 때마다 한 5m 정도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점이 4개가 되면 거의 한 35m 정도? 네, 35m 정도, 30m에서 35m 정도 거리를 유지해서 앞차의 속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차가 없어진다면 네, 제가 설정해 놓은 100km로 네, 또 올라가게 됩니다. 앞차에 트럭이 느린 차가 있어서 제가 옆으로 한번 차선을 변경해 봤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GPS하고 이제 내비게이션 연동으로 다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본인 차 자체가 내가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지 일반 도로를 달리고 있는지 알아서 인지를 합니다. 악셀하고 뭐 브레이크 이런 거 제가 사용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꺼지죠. 그리고 다시 제가 설정을 또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브레이크를 터치하면 꺼지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한 번 버튼을 움직일 때는 한 칸씩 내려가는데 길게 누르고 있으면 10km 단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네. 아무리 올려도 앞에 차가 있기 때문에 차가 튀어나가진 않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속도는 180km네요. 여기서 더 이상 안 올라가요. 네, 보시면 네, 이쪽 속도 보이죠? 네, 170에서 제가 180, 더 이상은 속도가 안 올라갑니다. 저는 지금 시속 70km 구간의 고속 국도를 달리고 있어요. 여기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모드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면 자동으로 앞차와의 간격 유지, 제가 설정해 놓은 속도, 네, 그리고 차로 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한꺼번에 동작을 합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편안하게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네, 핸들을 잡으라고 지금 경고음이 울렸어요. 한번 제가 잡아줬고요. 지난 스팅어에도 이런 똑같은 기능이 들어있었는데요. 스팅어에 비하면 지금 모하비는 이 반잘주행 되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모하비 같은 경우는 일본 고속도로에서는 한 1분 정도, 그리고 일반 국도에서는 30초 정도 지나면 핸들을 잡으시라고 안내 메시지를 띄우면서 경고를 하고, 또 잡지 않으면은 이제 그 차선 유지 기능이 해제가 됐어요, 자동으로. 근데 지금 모하비는 그 시간이 훨씬 길어졌어요. 고속도로에서는 한 4분 정도 동안도 잡으란 말이 없었고요. 지금 여기 고속국도에서도 한 3분? 이 정도를 그냥 쭉 따라갔거든요, 자기 혼자.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 이 반절주행이 시작된 차들에 비하면 반절주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4바퀴의 구동력 전달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이 있네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핸들이 좀 들어가서 조향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앞뒤가 약간 배분이 균일하게 들어가고, 직선 구간에서 같은 경우에는 전륜 쪽에 구동력이 빠지고 후륜으로 다 들어갑니다. 구동력이 배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터레인 모드처럼 진흙이나 모래길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험로 탈출을 할 때 바퀴가 돌아가는 트랙션 상황을 보여주면 되게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모하비의 음성 인식 기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후속 에어컨 꺼줘. 잘 못 들었습니다. 삐 소리 후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에어컨 켜줘. 에어컨을 켭니다.
알아듣네요. 네, 말씀하세요. 에어컨 약하게. 2단계 바람 세기로 설정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너무 추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해봐, 네가. 네, 말씀하세요. 온도 올려줘. 26도로 설정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따뜻하게 해줘. 최고 온도로 설정합니다. 오, 신기하네. 네, 말씀하세요. 시원하게 해줘. 18도로 설정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바람이 너무 세잖아. 5단계 바람 세기로 설정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바람 1단계. 잘 못 들었습니다. 삐, 바람 1단계로 켜줘. 잘 못 아, 들었습니다. 바보가 지가 한 말도 못 알아들어. 에어컨 약하게. 2단계 바람 세기로 설정합니다. 삐, 라디오 95.1. 잘 못 들었습니다. 삐, FM 95.1. FM 95.1 방송을 수신합니다. 와 관련된 좀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블루투스. 블루투스 오디오를 재생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엉덩이 따뜻하게. 26도로 설정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열선 시트 켜줘. 잘 못 들었습니다. 삐 소리 후에 다시 스포츠 모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네, 말씀하세요. 비상등 켜줘. 잘 못 들었습니다. 삐, 비상 깜빡이 켜줘. 잘 못 들었습니다. 삐, 유보 연결해줘. 잘 못 들었습니다. 삐 소리 후에 유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뭘 네가 못해. 네가 하는 건데. 네, 말씀하세요. 유보. 제가 할 수 있는 어? 일이 아니에요. 못해? 뭐 할 수 있어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에버랜드 길 안내. 15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첫 번째. 첫 번째 장소로 안내합니다. 경로 취소. 아, 이거 뭐 경로 취소라고 얘기해야 설정된 되는구나. 경로가 취소되었습니다. 이거를 많이 배워야 되겠네. 사투리로 해도 알아듣나 한번 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에버랜드. 15개의 검색 결과가 목표 하당 가블라니께. 15개의 검색 결과가 아따. 찾아보네. 자- 잘 못 들었습니다. 하세요. 서울역 가려면 어디로 가요? 15개의 검색 결과 서울역 가려면 FM 95.9점 틀어줘요. FM 95.9 방송을 수신합니다. 쓰지 마세요. 아, 재밌네요. 이게 많이 알아듣는데
뭐 스포츠 모드라든지 뭐 열선, 통풍 시트 이런 것들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지금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배우면 조금 더 말로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자기가 26도로는 맞출 수 있는데 뭐 24도, 23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 못 알아듣네요. 좀 그런 부분은 좀 음성인식 부분에서 약간 아쉽습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음 편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